열쇠는 두 개가 들어있을 겁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담임 선생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 카드라고 되어 있는 곳에 꾹 누르면, 갖다 대면 자,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불은 항상 전원이 들어오는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은 켜져요. 그런데 이 안쪽에 있는 불들은 켜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전기를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 카드키를 여기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꽂아볼게요. 자, 이 카드키를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소리가 나면서 이제 불이 들어오는데, 저희 불 한번 눌러볼까요? 자, 라이트 온 했죠. 지금 불이 켜졌고요. 자, 이렇게 하면 불이 꺼지게 됩니다. 밑에 있는 건 환풍기니까 환풍기를 켜고 싶은 친구는 이 버튼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외출을 할 때는 얘를 꼭 뽑아서 지니고 다시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선생님을 찾아가면 되겠죠. 선생님한테 아까 맡겨놓은 또 다른 열쇠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열어줄 겁니다. 자, 주의사항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체 등을 켜고 싶으면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에 전체 등이 있습니다. 전체 등을 요걸 빨간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켜지고요. 얘 말고 요 하나씩 각각 켤 수도 있습니다. 자, 일어날 때 요 친구들이 눈 으악 하지 않을 수 있게 조심조심 켜보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화장실에서 제일 유의할 거는 여러분들이 요 객실에서 음식물을 먹었을 때 음식물을 다 먹고 음식물 쓰레기를 변기에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호텔은 음식물을 먹고 한 곳에 잘 놓아두면 다음에 치워주시는 분들이 알아서 치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음식물을 변기에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어왔을 때 여기에 슬리퍼가 있습니다. 자, 이 슬리퍼는 객실 안에서만 신는 겁니다. 이 슬리퍼를 신고 이 방화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식당에서 이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자, 그리고 수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요. 수건이 아마 여기에 이렇게 걸려 있거나 아니면 저기에 수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수건은 굉장히 큰 수건입니다. 자, 이 굉장히 큰 수건은 특히 서양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 서양인들은 이 수건 가지고 며칠 동안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서상 조금 다르긴 하죠. 우리는 수건을 한번 쓰면 바로 빨래 바구니 통에 넣잖아요. 자, 근데 호텔은 그 우리나라 형식이 아니라 서양 형식을 보통 따르기 때문에 수건은 딱 한 장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박 2일을 숙박을 하더라도 수건 한 장으로 저녁에도 쓰고 아침에도. 이번에는 샴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핸드워시라고 해서 손 씻는 거죠. 손 씻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 손을 잉잉 이렇게 자동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한 손을 여기 밑에 받치고요. 다른 한 손을 얘를 꾹꾹꾹 이렇게 눌러. 자, 그리고 여기 변기 한번 보시면 보통 우리 옆쪽에 물 내리는 레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레버가 없습니다. 이 레버가 다른 데 있는 데도 있는데요. 처음으로 찾아보셔야 될 것은 여기 앉았을 때 여기 위에 버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소, 대 이렇게 해가지고 소는 소변을 봤을 때, 대는 대변을 봤을 때 버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정지, 세정, 비대, 이 비대에 대한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물 내리는 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고급형이기 때문에 그냥 센서가 감지를 해서 일어서면 자기가 알아서 물이 내려요. 남학생들은 집에서 소변을 볼 때 서서 소변을 놓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서서 소변을 넣었을 때 얘가 감지를 못하면 소변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이 뚜껑을 열고 이제 앉았다가 이제 다시 일어나면 센서를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여러분들 집에서는 이렇게 소변을 서서 보는 건 여러분들 자유지만 지금 이 숙소는 3명 혹은 4명 단체 생활을 하는 숙소잖아요. 그래서 남학생들도 소변이든 대변이든 앉아서 보는 것을 선생님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소변이 좌우로 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물을 내릴 때 뚜껑을 닫고 물 내리는 거 다들 아시죠? 전등이 있는데 이 전등이 온도 조절 장치도 됩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 장치 여기 업, 다운 이렇게 누르면 설정 온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너무 춥다. 현재 온도 22도인데 너무 춥다. 그러면 업을 눌러가지고요.
24도로 해놓으면 이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너무 덥다 그러면 이제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온도 조절은 여기서 하면 되겠습니다. 물은 어디에 있냐면 자, 이렇게 여기가 이제 냉장고인데요. 이 문을 열어주면 이쪽 안에 냉장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호텔마다 조금씩 구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열면 물이 사람 개수만큼 들어있을 겁니다. 4명이 숙박을 하면 4개가 들어있을 것이고요. 3명이 숙박을 하면 3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물은 리필이 되는 건 아니니까 한 사람당 1개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객실은 밑에 보면 카페트 같은 재질이 깔려 있어요. 이 카페트 같은 재질은 서양 사람들이 특히 많이 이용하는 건데요. 우리는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게 아주 일상적이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여기서 뭔가 신발을 벗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호텔은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서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양은 우리보다 기후가 조금 건조한 편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기 밑에 막 진흙이 묻고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런 그 카페트 재질이 깔려있다, 바닥에 깔려있다 그러면 신발을 벗지 마시고 그냥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근데 신발이 불편하다. 그래서 아까 여기 슬리퍼가 있는 겁니다. 슬리퍼는 여기 물기가 없는 곳에서만 신고 다니면 되겠습니다. 이 슬리퍼를 신고 화장실까지 들어가지 않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호텔에는 없는데 가끔씩 호텔에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까지 이렇게 천 같은 게 깔려 있는 경우, 그 천은 여러분들 몸에 덮는 게 아니고요. 이 신발을 신은 채로 이렇게 누워가지고요, 발 올려놓으라고 있는 천입니다. 자, 그 천을 벗겨가지고요, 뭐 내 몸에 덮고 그렇게 하는 거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콘센트를 말씀드릴 건데요. 호텔에는 콘센트가 벽 쪽에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콘센트가 하나 있죠. 그다음에 저곳에도 콘센트가 하나 있거든요. 안에 콘센트가 2개 있습니다. 이 옆에도 이 덮개를 열면 콘센트가 있습니다. 이 콘센트는 머리 말리는 거, 헤어 드라이어 할 때 쓰는 콘센트겠죠. 자, 콘센트는 사람 개수보다 콘센트 구멍이 더 많기 때문에 뭐 이제 가위바위보 잘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자동, 그 다음에 전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플러그를 꽂았는데 충전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버튼들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헤어 드라이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헤어 드라이어는 보통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헤어 드라이어가 눈에 보이지만 보통 이게 이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헤어 드라이어는 주머니에서 꺼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호텔에는 전화기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직원들께 뭐가 안 돼요, 전기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불이 안 돼요, 이런 뭐 애로사항을 말하고 싶다 그러면 보통 이 수화기를 들고요, 0번을 누르고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1번을 누르고 기다리시면 보통 연결이 됩니다. 호텔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 호텔은 1번이더라고요. 1번을 누르고 기다리니까 호텔 프론트로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여기 뒤에 창문이 있는데요. 이 창문 딱 봐도 여기에 지금 유리주의라는 말이 보이시죠? 이게 사람이 밖으로 몸이 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부러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나가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당연히 큰일 나겠죠. 화재 대피할 때 나갈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둔 겁니다. 그런데 불이 나지도 않았는데 몸을 밖으로 이렇게 내민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나겠죠. 절대로 평상시에는 몸을 밖으로 내밀지 마시고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수학여행을 갈 때는 날이 조금 따뜻해져서 벌레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방충망을 잘 채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충망을 채워 놓지 않고 그대로 그냥 외출을 해버린다. 그럼 벌레가 이 안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겁니다. 만약에 그 화재가 났으면 이 밖으로 이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층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완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층수는 저층만 설치할 수 있거든요. 막 20층, 30층에서 이거 완강기 차고 내려오라고 해도 너무 무서워서, 그 다음에 줄이 짧아서 내려올 수도 없어요. 이 객실은 저층 객실이기 때문에 완강기가 이쪽에 있습니다. 자, 완강기 표시를 보면 완강기는 항상 여기 위에 완강기 고리가 어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자, 완강기 고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왕관기가 있습니다. 지금 간이 왕관기라고 안 되어 있고 완관기라고 되어 있죠. 이 왕관기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께서 그 119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는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는. 오늘 밖으로 나가서요.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피를 하면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밖에 불이 난 것 같다. 그러면 무작정 나가면 안 되죠. 우리 다 알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여기 손을 대봐야 되죠. 손을 대서 이 손잡이에 손을 댔을 때 뜨거우면 이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이 밖이 지금 연기랑 그 다음에 불길로 가득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 수건을 물을 적셔가지고요. 여기 틈을 최대한 막습니다. 여기 막을 수 있는 만큼 막고요. 그 다음에 왕관기를 이용해서 탈출하면 탈출을 하든지 아니면 119에 전화를 해서 기다릴 수 있을 만큼 기다리든지. 근데 예전에 최근에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화재 사건에서 그 숙박업소에서 이제 생존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화장실을 가서 거기서 샤워기에 물을 틀어가지고 머리 위에서 계속 물을 내려서 그 나쁜 그 기체가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오지 않게 버텨서 결국 극적으로 구조된 사례도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바깥에 뜨겁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대피를 하는 걸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는 이걸 챙겨야겠죠? 왜냐면 이걸 챙기셔가지고요 몸을 낮춘 상태에서 코를 막고 대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그 초록색을 찾는 겁니다. 지금 너무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대피 유도등을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 시선에서 초록색이 어디 있을까요? 밝은 초록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나갈 때는 최대한 이게 숙여가지고요 벽을 두들기면서 가야 됩니다. 벽을 두들기면서. 그럼 벽에서 나는 소리랑 문에서 나는 소리랑 다른데 두들기면 이 문이잖아요. 문으로 들어가면 다른 객실로 가는 거겠죠? 지금 저희가 가야 될 곳은 그 계단이기 때문에 계단을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자, 두들기면서 계속 갑니다. 초록색이 있는 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이 있는 문이어야 바깥으로 대피를 할 수 있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계단을 왔을 때 만약에 아래에 연기가 가득하면 그 아래로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차라리 위로 가든지 객실로 되돌아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호텔 대피로는 대부분 엘리베이터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는 들어올 때 이용을 해봤을 거니까 엘리베이터 근처에 항상 대피 계단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다음으로 엘리베이터 사용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나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듯이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호텔은 약간 다른 구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못 챙겨왔는데 아까 그 카드 있죠? 객실 카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여기에 보면 카드를 찍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찍는 거냐면 보통 로비층에서 처음 올라갈 때 찍습니다. 근데 로비층에 제가 이제 왔는데 만약에 이게 버튼 눌러도 아무리 눌러도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객실 카드를 살짝 대고 그 다음에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L은 로비라는 뜻이어서 우리로 치면 1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카운터 같은 직원분들이 계속 계신 곳이고요. R은 보통은 잘 없는데 R은 이 호텔에서는 식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조식을 먹으러 식당에 모여야 될 때 R 버튼을 눌러서 그쪽에서 만나면, 자, 이렇게 즐거운 여행을 끝나고 나면 이제 퇴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시기가 옵니다. 이제 모든 짐을 챙겨서 선생님이랑 같이 모이기로 한 장소에 모이면 되는데요. 그때 주의할 사항은 여기 카드키, 원래 여기 카드키 꽂혀 있겠죠? 이걸 꼭 챙겨야 되고요. 이제 한 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 다음으로 여기 객실 정리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도 이제 곧 이 호텔에서 나갈 건데 객실 정리 상태가 꽤나 이제 막 괜찮죠. 왜냐면 이렇게 이불 같은 걸 막 흐트러 놓지 않고 다 개고 나옵니다. 예쁘게 정리하고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건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개야 그 짐 같은 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잘 보세요. 자, 겠는데 뭔가 나 까먹은 거 없나? 자, 까먹은 거 없나? 여기 있네요. 이 아이패드를 선생님이 여기에 놔두고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물건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미리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어디 잃어버린 거 없나 침대 밑에도 살펴보시고 여기 구석에도 살펴보시고 한번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